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제2부 깨어있는 밤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 제5편에서는 여수 작가회의 성미영 시인님께서 호남가를 재능 기부해 주셨습니다. 호남가는 한평에서 시작하여 광주, 해남, 제주 등 50여 호남지방 지명을 넣어서 부른 판소리 단가 중의 하나입니다. 영심이의 책방 완성도를 위해서 기꺼이 재능 기부를 해주시는 성미영 시인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2부 깨어있는 밤. 또 그놈의 백녀수 잡은 소금장수 이야기여? 염주근이는 얼마 전 웅부한테서 들은 소금장수가 100년 묵은 여우를 잡았다는 옛날 이야기를 떠올리며 실없이 웃었다. 옛날 어느 곳에 소금장수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하루는 소금을 한 짐 짊어지고 얼마쯤 가다 보니 산등성이의 무덤이 들썩들썩하였다. 너무 이상해서 소금장수가 몸을 숨기고 살펴보니 들썩거리던 무덤 속에서 꼬리가 하얗게 샌 여우 한 마리가 나와서 제주를 3번 넘더니 호호백발 할머니로 둔갑하고 산 고개를 넘어가는 것이었다. 소금장수는 슬금슬금 여우의 뒤를 따라갔는데 할머니로 둔갑한 여우는 가까운 마을 한창 잔치를 벌이고 있는 집으로 쑥 들어갔다. 잔치집에서는 할머니가 오셨다면서 큰 상을 보아 대접을 하였다. 이때 소금장수가 뛰어들어 참나무 지게짝대기로 단번에 큰 상을 받아 맛있게 먹고 있는 할머니를 후려쳤다. 작대기에 맞은 할머니는 여우로 변하면서 죽었다. 소금장수는 큰 대접을 받았다. 이것을 본 그 마을의 욕심쟁이가 많은 돈을 주고 소금장수한테서 그 지게 작대기를 샀다. 욕심쟁이는 많은 돈을 주고 산 작대기를 이웃 마을의 잔치집을 찾아가 손님으로 온 할머니를 때려 죽였으나 여우가 아니라 정말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욕심쟁이는 매를 맞아 죽었다고 하였다. 웅보 자네도 그 작대기로 사람을 잡는지 조심이여. 염주근이가 농을 걸었다. 나는 여수하고 사람하고 구별을 할 줄 안다네. 웅부는 웃으면서 염주근을 돌아보았다. 그는 김치근을 잃은 뒤로 요즘하게는 염주근이와 가깝게 지내는 터였다. 염주근이는 성질이 남달리 급하여 깊은 생각 없이 내키는 대로 씀벅씀벅 앞뒤를 안 가리고 함부로 말을 뱉거나 행동이 경솔해서 탈이지 마음의 봄바탕은 물달개비보다 더 부드러웠다. 게다가 그는 지난 겨울에 마누라까지 잃어 세상살이에도 억척스럽지가 못했다. 그는 늘 늙은 어머니만이 아니라면 지리산이나 불갑산 같은 큰 산에 들어가 포수가 되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다. 염주근의 죽은 아버지는 이름난 몰입꾼이었는데 백암산에서 총도 없이 창으로 송아지만한 멧돼지를 잡았다고 자랑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 그의 아버지는 주인을 따라 사냥질을 하러 갔다가
설 맞은 멧돼지한테 물려 죽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뒤부터는 아버지 대신 몰이꾼으로 주인 나리를 따라다녔다고 하였다. 그는 몰이꾼으로 따라다닐 때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맥이 없다가도 금세 힘을 타서 팔팔해지곤 하는 것이었다. 창만 하나 있음사 나도 죽은 우리 아버지 모양으로 멧돼지를 잡을 수가 있겠는디. 웅보 생각에 그렇게 말하는 염주근이가 언젠가는 새끼네를 떠나 그의 소원대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사냥꾼이 되어버릴 것 같았다. 그러나 웅보는 염주근이를 늙어 죽을 때까지 새끼네에 붙잡아 두고 싶었다. 그와 함께 살아가고 싶었다. 이상하게도 염주근한테서 죽은 김치근의 모습을 발견하는 때가 많았다. 얼마 전 웅보는 염주근이가 말바운의 주막에 왔다가 대장장이었다는 죽은 말바우 아버지가 쓰던 모루채를 보더니 화덕만 있으면 사냥창을 만들 수 있다면서 좋아하는 것을 보고 그 무거운 쇠모루를 끙끙대며 감춰버리지 않았는가. 웅보는 집안에 있는 쇠토막 하나까지도 모두 감춰버렸다. 남정들이 새끼네 마을 가까이 버드나무가 뒤엉킨 물목구비에 이르렀을 때 생선이며 젓갈부리들을 팔고 늦게야 돌아오는 연하문 명이나 되는 안악들과 만났다. 안악들 가운데는 웅부의 아내 쌀분이의 모습도 보였으며 덕칠이 판쇠 막동이에 처 천서방 딸 방울이도 있었다. 천서방의 딸 방울이는 댕기머리 치렁치렁 느린 처녀가 젖동이를 머리에 이고 이 집 저 집 낯선 동네를 훑고 다니는 것이 천덕스럽기도 하고 외설스럽기도 하니 그만두고 마을에 있으면서 밤늦게 돌아오는 사람들 욕이나 할 것을 만들라는 마을 어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뿌둑뿌둑 선창으로 나가곤 하였다. 방울이는 긴 댕기머리를 감추기 위해 머리를 흰 무명수건으로 싸매고 다녔지만 수건 속에 감춰진 머리를 보지 않더라도 시집안간 처녀라는 것이 보송보송한 얼굴에 아무나 읽기 쉽게 쓰여 있는 것만 같았다. 방울이가 젖동이를 이고 나서는 것을 그 누구보다 쌍지팡이 휘두르며 말린 사람은 쌀분이었다. 쌀분이는 그녀의 남편 웅보가 방울이의 밑구멍에서 개껍질들을 뽑아내준 일이 있은 뒤부터 은근히 방울이한테 마음을 쓰는 듯 싶었다. 쌀분이는 방울이와 웅보가 어쩌다가 눈이 마주치는 것만 봐도 눈꽁댕이를 송곳처럼 빳빳하게 세우는 것이었다. 게다가 방울이는 젖동이를 이고 한사코 웅보가 소금 장사를 나가는 쪽으로 따라 나서려고 하는 바람에 쌀분이의 심정을 갈퀴질하듯 긁어놓곤 하는 것이었다. 사람 좋은 웅보는 자기를 따라가겠다는 방울이를 말리지 않았다. 그래서 방울이가 웅보를 따라 나서는 날 밤이면 웅보 내외 사이에 티격태격 가벼운 입스름이 오갔다. 남자와 여자란 것은 뒷간에서 얼핏 마주치기만 해도 정이 붙는다는디. 항차 병을 고쳐준다면서 처자 웅댕이를 까고 집게로 밑구멍에 맥힌 개껍데기를 다 뽑아줬은 게 오지거겠소? 그 뒤부턴 방울이 그녀는 시집도 안 가겠다면서 마음속으로 인혁생망 품고 있는 거란게요. 지랄 맞은 년이 배가 고파도 개를 어지간히 삶아서 처먹을 일이지 배가 터지게 깨물지도 않고 처먹어갖고는. 쌀분이는 심심하면 입버릇처럼 방울이를 입에 올리곤 하였다. 그때마다 웅보는 허허 웃을 따름이다.
어허, 고운 사람 미운 디 없고 미운 사람 고운 디 없는 뱀이여. 마음씨 고운 방울이 너무 미워 쌓지 말어. 꽃 같은 인육을 두고 내가 무슨 딴맘을 품는다고 그려. 그것은 웅보의 진심이었다. 그는 마금예와 양진사댁 안방마님과의 일을 마음속으로 늘 미안하게 생각해온 터라 앞으로는 그와 같은 일로 쌀분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가 않았다. 아휴, 인혁은 무슨 놈의 팔자가 그런가 모르겠으라오. 얼굴이 얼굴뱅이인데다가 가진 것도 없고 잘난 데도 없는디 지랄맞게 여자복 하나는 타고 나갔고 내 속을 상하게 하는가 몰라. 쌀분이가 그렇게 마금예와 방울이를 빗대어 응석을 부리는 날 밤에는 웅부는 그런 아내를 더 특별히 사랑해 주었다. 쌀분이한테 외굿으로 정을 듬뿍 쏟는 것으로서만 목구멍에 고기 비늘이 걸린 것처럼 꺼림직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씻을 수가 있었다. 마을 어귀 몰 목고비에서 안악들과 만나자 앞서가던 판쇠가 갑자기 목청을 돋우어 호남가를 뽑았다. 그는 이상하게도 안악들이 여럿이 있는 곳에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 흥에 겨워 노랫가락을 뽑곤 하는 것이었다. 한평천지 늙은 몸비 광주 고향을 보랴 하고 제주어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제 흥양의 돋은 해는 보성을 비춰있고 고사의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있다. 태인은 신 우리 성군 예약을 장흥헌이 삼태육경은 순천심이요 방백수령은 진안군이라 고창성에 높이 앉아 나주 풍경 바래보니 만창 운봉 높이 솟아 징칭한 익산이요 백리다명 흐르난 물은 구부구부 만경인디 용담의 맑은 물은 이안이용한 처며 등주에 붉은 꽃은 골골마다 금산이라 남원의 봄이 들어 각색 화초 무장하니 나무나무 임시리요 가지 옥과로다 풍속은 하순이요 인심은 하멸인디 이 초난 무주하고 서해남 영광이라 참평안 좋은 세상 무한을 일사문이 산홍콩상은 나가니라 부자 형제 동복이로구나 강진의
상고서는 진도로 건너갈 때 금구에 금을 잃어 쌓이는 게 김제로다 동사하는 옥구 백성인 비상의 둘러입고 정읍의 정년법은 납세인심 순창하니 고부청청 양유색은 광양춘색이 팔도에 완대 곡성에 묻힌 선비 구레도 어려운 뒤와 흥덕하기로 일사문이 부한 국가이 아니냐. 우리 호남의 굳은 법성 전유 백성 거나리고 장성을 멀리 쌓고 장수로 온만 돌아들어 여산석에다가 칼을 가려 남평두에 꽂았으니. 판쇠는 배고픈 것도 잊고 턱짓까지 하며 한껏 목청을 돋우었다. 그는 노랫가락만 뽑았다 하면 온갖 시름을 다 잊고 기운이 폭포처럼 솟는 듯 싶었다. 웅보는 그런 그가 부러웠다. 그러나 소리를 좋아하는 판쇠도 언젠가는 새끼네를 떠나버릴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영산강을 건너던 날 구술에 살다가 종에서 풀려나온 판쇠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는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고 싶지가 않다고 하였다. 그때 판쇠는 여러 사람들 속에서 변강쇠 타령 한 대목을 뽑고 나서 도방 살림이나 하겠노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었다. 그때 그의 말로는 영산포에 잠시만 눌러 있다가 법성포로 해서 강경 쪽으로 올라가겠노라고 했었다. 그런 판쇠를 덕칠이와 막동이가 끌고 오다시피 하여 새끼네에 발을 붙이게 한 것이었다. 웅보는 사냥꾼이 되고 싶어하는 염주근이 못지않게 도방살림이나 하며 떠두름하고 싶어하는 판쇠 역시 좋아했다. 그들 두 사람은 이상하게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 같기도 하였다. 웅보는 염주근이와 판쇠를 새끼네 죽을 때까지 붙잡아 두고 싶었다. 새끼네 그들이 뿌리를 받고 죽는 날 서로의 무덤에 때를 입혀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염주근이가 쇠붙이 조각만 보면 사냥창을 만들겠다고 공그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쇠 역시 굶어 죽어도 좋으니 이름난 선생을 만나 득음을 하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그는 아무리 천한 신분이라도 소리만 잘하면 임금님한테 금으로 된 토시를 하사받을 수가 있고 어전에 드나들며 공경대부의 부름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판세는 웅보가 처음 듣는 당대의 유명한 소리꾼들의 이야기를 춘향전이나 심청전 이야기하듯 재미있게 하였다. 판쇠한테서 자주 들은 소리꾼들은 송홍록, 송광록 형제, 광록의 아들 우룡이,
우룡의 아들 만가비 등 송씨 집안 사람들이었다. 판소의 말로는 송옥록이라는 운봉 사람은 귀신의 울음소리와 똑같은 귀곡성을 낸 명창이었다고 하였다. 촉성루에서 소리를 한 일이 있었는데 옥중가 중에서 귀곡성을 내는 대목에 이르러 창거 창내 진경에 들어가자 갑자기 바람이 일고 수십 개의 촛불이 일시에 꺼지면서 하늘로부터 귀신의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하였다. 송홍록이 10년 동안이나 산속에 들어가 소리 공부를 마치고 세상에 나와 가명에 불려가 소리를 하였다. 좌중이 모두 명창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는데 감사의 수청기생인 맹렬이라는 기생만이 칭찬을 하지 않았다. 홍록이 기생한테 그 이유를 묻자 입에서 피를 세 동이쯤 토하면 천하의 명창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아직은 미진한 곳이 너무 많다는 말을 하였다. 홍록은 그 길로 운봉 비전리 폭포 아래서 석 달 동안 목 튀는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목에서 새까만 조약돌 같은 것이 치밀어 나오자 붉은 피가 세 동이쯤 쏟아져 나왔다고 하였다. 그 뒤부터 막힌 목이 터지고 높은 소리를 내면 폭포 밖까지 쩡쩡 울렸다고 하였다. 판세는 또 부름을 받으면 가마를 타고 다니는 형님을 따라 북을 걸머지고 가마 뒤를 강아지 따라다니듯 따라다니며 온갖 괄시를 받아오다가 참지 못하고 가족들 몰래 제주도 한라산으로 숨어들어 5년 동안 독공 끝에 득음을 했다는 송홍록의 아우 광록의 이야기며 대원군으로부터 총애를 받아 무과 급제로 선달을 시켜주고 오수경과 금토씨를 하사받은 순창사람 박유전이라는 소리꾼 이야기 외에 나팔소리, 인경소리까지 그대로 내는 광주사람 이날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웅부도 새 타령을 잘 부른다는 소리꾼 이날치의 이야기는 노루목 양진사한테서 자주 들었던 것 같았다. 웅부는 언젠가 상전한테서 천냥을 걸고 노래로 사람을 울리기 내기를 하여 이날치라는 소리꾼이 이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다. 판세는 늘 자신도 언젠가는 득음을 하여 이름난 소리꾼이 되기 위해 가족들을 버리고 깊은 산으로 들어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였다. 그는 지금도 혼자 들에 나가서 새소리며 송아지 울음, 닭 우는 소리를 흉내내기도 하고 영산강변에서 목청을 좌우로 젖혀가면서 힘차게 소리를 뿜어내는 아귀성이며 가늘고 희미하면서도 분명한 살새성, 귀신의 울음소리 같은 귀곡성, 높고 멀리까지 들리는 덜미소리, 튀어나오는 천구성, 간장을 끓는 듯 슬픈 소리의 애원성들을 혼자 닦기도 하였다. 웅부는 마음속으로 판세가 이날치와 같은 이름난 소리꾼이 되기를 빌면서도 그렇게 되자면 하는 수 없이 새끼네를 떠나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먼저 그와 헤어지고 싶지 않은 서운한 마음이 죄어드는 것이었다. 하기야 요즈막 새끼네를 떠나려는 눈치를 보인 것은 비단 염주근이와 판세뿐만이 아니었다. 웅부의 동생 대부리도 형이 하는 일에 뜨악해져서는 새끼네 남자들이 모두 소금찌개를 지고 나섰는데도 그만은 죽어도 여만이가 되지 않겠노라면서 말바우 주막에만 북박여 있지 않은가. 대부리는 지난 여름 보감사에서
주모 말바우 어미와 그런 관계가 있은 뒤부터는 은근히 형의 그늘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눈치였다. 쌀분이가 웅부한테 귀뜸을 하기로는 요즘악 대부리가 말바우 어미한테 주막을 아예 선창거리로 옮겨가자고 욱대기다시피 하는데도 말바우 어미 쪽에서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웅부는 새끼네 사람들이 소금 장사며 젖 장사를 하여 먹을 것이 여투어지자 저마다 생각들이 달라지고 마음 씀씀이도 느긋해져 당초 새끼네의 털을 잡게 된 뜻이 무지개처럼 하늘에 떠버릴 것을 걱정하게 됐다. 그는 자칫하다가 새끼네 사람들이 농사꾼이 될 생각은 잊어버리고 장사꾼으로 만족해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어두워 집에 돌아온 웅보는 저녁을 물리자 서둘러 칠복이 영감을 찾아갔다. 그는 칠복이 영감한테 지난 여름 큰 비에 씻겨 내려가 버린 방청 막는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시방부텀 내년 봄거정은 큰 비가 안 올 텐께 한바탕 일을 험사 잘만 되면 내년에는 우리 땅에 모를 꽂게 되지 않겠는가요? 웅부의 말에 칠복이 영감은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긴 듯한 얼굴로 상반신을 좌우로 흔들고만 있었다. 세판제비가 아니겠는가? 칠복이 영감은 땅을 장만하기 위해 다시 방천 쌓는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성큼 마음이 내키지 않는 듯 싶었다. 흙물이 쓸어갔다고 해도 돌은 그대로 남아있지요. 곧 날씨가 추워질 텐데 요번에 방천을 못 쌓으면 우리는 평생 땅 한 떼기 장만 못할 것이로구만요. 모두들 장사에 애지간히 재미를 보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장사꾼들이 되지 않겠나며. 그렇다면 새끼네라는 마을도 필요 없지요. 기왕지사 장사꾼이 되려면 선창에 나가 살아야지요. 우리가 소금 장사에 나선 것은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손으로 땅을 장만해야 후담에 보잘것이 있습니다요. 우리 자식들한테는 땅을 물려줘야지요. 생각해 보시오. 막말로 자식들한테 소금지게를 물려줄 수는 없는 일 아닌감요. 웅부의 말에 칠복이 영감도 마음이 움직인 듯 싶었다. 칠복이 영감은 상반신을 좌우로 흔드는 것을 멈추더니 커다랗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고 당장 소금찌개를 벗어 던지고 방천 쌓는 일만 할 수는 없지 않는가? 칠복이 영감은 곰방대에 썰거리를 넣어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며 웅부의 의견을 물었다. 거야 입에 풀칠을 해야 하니까 일부는 장사를 계속하고 나머지는 방천을 쌓아야죠. 그렇게 하도록 하세. 당장에 불학회의를 붙이세. 오늘 밤 당장 모이도록 하죠. 그러세. 이렇게 해서 그날 밤에 새끼네 불학회의가 열렸다. 새끼네에서는 마을에서 큰 일을 결정할 때마다 징을 느리게 울려서 불학회의를 열었다. 징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려다 말고 서둘러 말바운의 주막으로 돈단으로 나갔다. 불학회의에는 혼인을 한 남자들만 참석하게 되어 있었다. 한 집에 혼인을 한 남정이 2사람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쪽이 참석을 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 전체가 모여야 할 위급한 일이 있을 때는
징을 다급하게 휘몰이 가략으로 두들기는 것이었다. 새끼네에서 징이 휘몰이가락으로 거칠게 울었던 것은 지난 여름 물난리 때 한 번 있었다. 밤이 늦었는데도 말바운의 주막 앞 돈단에는 얼추 30명 남짓 모였다. 요주막 안팎으로 장사를 하여 먹고 살기가 느긋해지자 그들의 얼굴에는 반들반들 생기가 도는 듯 싶었다. 칠복이 영감이 대충 불학회의를 붙인 뜻을 말하자 여기저기서 마땅찮게 툴툴거리는 소리가 튕겨나왔다. 얼핏 살피건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천을 다시 쌓는 일에 반대를 하는 것 같았다. 칠복이 영감과 웅부가 짐작한 대로였다. 장사가 잘 되어 먹고 사는 일이 걱정 없는데 언제 또 큰 비가 쏟아져 갈퀴질해버릴지 모르는 방천을 다시 쌓자는 거냐고 불평들을 하였다. 하느님이 말리는 일을 미쳤다고 합니까? 방천을 쌓아서 땅을 장만하기라는 감자밭에 가서 바늘 찾기는 거라 진배 없는 일이오. 딴 생각 말고 장사나 합시다. 잘못하다가는 개도 구덕도 잃습니다. 선창에서 하역인부 노릇을 하겠다고 눌러있다가 돌묘에서 같이 산 덕칠이를 따라 지난 여름 새끼네에 발을 붙인 봉구가 칠복이 영감을 향해 여러 갈래로 찢어지는 목소리로 따지듯 말하였다. 봉구 말이 천번만번 옳은 소리요. 여기저기서들 봉구의 뜻에 찬동을 표시했다. 그렇지만 장사가 언제까지나 잘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일 아니오? 장사가 잘 안 될 때를 생각해서 미리 장량을 해두는 것도 나쁠 것이야 없지요. 막동이가 엉거주춤한 의견을 내놓자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할 일이 아니여 하고들 막동이의 의견을 무질러버렸다. 미련하게 기름 엎지르고 깨줍는 짓은 하지 맙시다. 땅이야 우리가 장사를 잘해서 번 돈으로 살 수도 있잖남요. 덕칠이까지도 방천 막는 일에 반대를 하고 나섰다. 웅부는 희끄무레한 관솔 불빛 사이로 칠복이 영감을 보았다. 칠복이 영감은 잠시 할 말을 잃고 있었다. 워낙 반대하는 편이 많은지라 말을 잘못 꺼냈다가는 빙충이만 될 것 같아 아예 입을 다물고 웅부가 대신 나서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눈치였다. 웅부는 다시 염주군이와 판세의 얼굴을 찾아보았다. 그들 두 사람은 마치 남의 일 구경하듯 말 한마디 없이 앉아있기만 했다. 회의의 결론은 이미 확연하게 드러나 있었다. 더 말을 해봤자 시간만 낭비라는 표정으로 하품을 쩝쩝 삼켰다. 듣자 허니 모두들 방천 쌓는 일은 포기하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어진 것 같구만요. 사실 오늘 밤에 불학회를 열자고 한 것은 나였습니다요. 그래서 지 입장을 대충 이야기할까 합니다요. 웅부는 말문을 열고 나서 다시 한번 염주근이와 판쇠의 얼굴을 보았다. 사실 새끼네 먼처 발을 들여놓은 것은 우리 형제였지요. 지가 새끼네에 발을 붙인 것은 여만이가 되자는 생각은 담배 씨만큼도 없었고 농사를 지을 땅을 장만하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죠. 그래서 우리 형제는 참 썩은 사내끼로 호랑이 잡는 식으로다가 겁도 없이 방천 쌓기를 시작했지요. 그러던 차에 선창에 머물러 있던 여러 친구들이 왔고 힘을 합쳐 마을을 만들고
샘도 파고 장차 당산나무가 될 백나무도 심고 땅을 장만하기 위해 방천도 쌓았죠. 허나 지난 여름에 방천이 옴실하게 떠내려가 버려 도로암이 다불이 되었구만요. 듣자 하니 모두들 장사가 잘 되니께 방천 쌓는 일은 포기하자는 이야긴디요. 물론 당장 살기에는 여만이가 되는 것이 좋겠지요. 하지만 사람이라는 거는 내일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군뱅이 천장하듯 살다가는 100년이 지나도 급할자지요. 마을이 생겼으면 마땅히 땅이 있어야지요. 땅 없는 마을은 도깨비집 장만한 거나 진배 없는 일이 아니건남요. 깨놓고 말해서 우리들 모두 장사꾼이 되자면 선창에 나가 살아야지 왜 새끼 내에서 웅게웅게 모여 삽니까요? 또 장사를 해서 먹고 살기가 조금 늘어졌다고 해서 마음이 변한 것 같은디요. 우리가 묵고 사는 일이라면 종놈 노릇할 때와 배 터지게 잘 묵었지. 그렇다면 묵고 사는 일이 전부라면 우리들 모두 다시 종놈이 되어서 상전을 모시면 싹 해결이 되지요. 적어도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가 종놈의 신세를 면하자고 한 것은 돼지 모양 배불리 묵고 사는 것 때문이 아니고 내 것, 웅붓것을 갖고 싶었기 때문이지라오.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선창거리 등짐꾼은 안 되고 내 땅을 장만하려고 새끼내로 곧장 왔죠. 우리가 시방 종놈 신세를 면했다고는 하지만 깨놓고 말해서 가진 것이 무엇이 있어?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 것은 우리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 고향을 만들자 이것입니다요. 대대로 자식들한테 물려줄 고향을 만들자 하는 거죠. 후담에 자식들이 커서도 고향이 없이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시오. 그러고 자식들이 우리들 고향이 어디냐고 묻는다 치면 무엇이라고 대답할라요? 내 고향은 종살이하던 아무개 진산내 동네다 대답할 거요? 사람이 고향 없는 것보다 더 짜잔한 것은 없는 것이오. 자, 그러니 우리 다 같이 우리들 고향을 만들어 봅시다. 고향을 만들자면 땅을 장만해야지요. 우리들 자식들이 커서 며느리를 데려오고 딸을 시집 보내게 되면은 우리 땅에서 우리가 거둔 곡식으로 떡도 만들고 술도 빚어서 사돈 네 집에 보내야 할 것 아니겠소. 모두들 싫다면 하는 수 없지요. 나 혼자서라도 내일부턴 방천 쌓기를 시작할라요. 웅보가 긴 이야기를 마치자 좌중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밤바람에 영산강 물빈을 일어서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남정네들이 밤늦게 모여서 무슨 의논을 한다는 것을 안 새끼네 안악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슬금슬금 말바운의 주막 앞 돈단으로 나가서 멍석 딸기 덩굴 뒤에 숨어 지켜보았다. 그녀들은 남정네들이 방천 쌓는 일을 포기하자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잠자코 있었다. 기실 여자들이 생각하기에도 고개가 휘어지도록 자갈을 삼태기에 이어 날라 방천을 쌓을 일을 생각하면 성한 목뼈가 괜히 빳빳해지는 것만 같아 차라리 평생 동안 젖동이를 이고 사는 것이 나을 듯 싶었다. 그래서 그녀들도 남정네들 의견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졌다. 그러던 새끼네 여자들이 웅보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생각이 이내 달라져 버린 것이었다. 1000번, 10,000번 생각을 고쳐봐도 웅보의 말이 맞았다. 웅보의 말대로 자기 땅을 갖고 한 곳에 오래도록 살고 싶었다.
먹고 살기에는 젖동이를 이고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는 일이 훨씬 수월할지는 몰라도 땅 한 떼기 없이 능마에까지 정수리가 반들반들하도록 젖장수 노릇을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자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이었다. 쌀분이 서방 말이 맞는겨. 쌀분이 서방이 옳은 말만 골라서 하는구만. 멍석달기 덩굴 뒤에 몸을 웅크리고 있던 판쇠처가 팔꿈치로 쌀분이의 옆구리를 찔벅거리며 말했을 때 쌀분이는 마음속으로 오달지게 웃고 있었다. 우리 땅이 있담사. 지랄한다고 젖둥이를 이고 댕길 거요. 저놈의 남정네들 늙어 돼지도록 옆에 내가 젖장시만 시킬 모양이여.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없는겨. 칠복이 영감의 할멈까지 아낙네들 틈에 끼어 기침을 참느라고 버릇처럼 꼴딱꼴딱 침을 삼키며 말했다. 웅보 말이 옳지 않은감. 아까 웅보하고 잠시 만나 이야기를 했나만 그렇다고 새끼네 사람들 죄다 방천만 쌓자는 것이 아니고 한편은 장사를 해서 식량을 두고 다른 한편은 방천을 쌓는 것이 좋을 것 같은디. 칠복이 영감이 웅보의 말에 힘을 입고 침묵을 깼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 세운 대로 합시다요. 처음에 우리가 새끼네에 모인 뜻은 힘을 합쳐서 땅을 장만하자는 것이 아니었소? 말 한마디 없이 앉아있기만 하던 염주근이 입을 열자 웅보는 어둠 속에서 만족스럽게 미소를 삼켰다. 주근이 말이 옳아요. 뜻밖의 판쇠도 염주근의 말에 동조를 보내주었다. 웅보는 염주근이와 판쇠를 업어주고 싶을 정도로 고마운 마음이 뿌듯하게 목구멍을 차올랐다. 분위기가 웅보의 의견 쪽으로 기울자 한사코 방천 쌓는 일을 포기하자고 하던 덕칠이와 봉구도 엉거주춤 뒤로 물러앉고 말았다. 기실 깊이 생각해보면 웅부의 말이 옳은 것이었다.